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고 경제관념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에 가깝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바뀌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의 종류뿐입니다. 20대는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고 30대는 감당 못할 생활비에 허덕이며 40대는 늘어난 책임감에 짓눌리고 50대는 시간과 빚의 협공을 받으며 60대는 인출의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복잡한 경제 용어나 이론을 늘어놓기보다 각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연령대에 있든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가장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대에게 지금 당장의 가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방향 설정의 실패는 치명적입니다. 20대가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뼈아픈 실수는 바로 투자의 시작을 늦추는 행위입니다. 월 1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한 번 값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시간이라는 레버리지가 붙으면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투자 실력이나 지능이 아닌 달력과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5세에 투자를 시작해 매달 30만 원씩 연평균 수익률 8%의 미국 지수 ETF에 적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가 되면 자산은 약 7억 8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딱 10년 늦은 35세에 똑같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결과는 3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작 10년의 차이가 무려 4억 원이 넘는 자산 격차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자 늦게 시작한 대가입니다. 투자를 늦게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20대의 두 번째 실수는 신용을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빚을 지지 않겠다며 체크카드만 고집하는 것이 알뜰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점수는 금융활동의 이력서이자 여러분을 평가하는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금융거래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평가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며 이는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대출을 막아버리거나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회비가 낮은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받아 통신비나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 용도로만 사용하고 결제일은 반드시 선결제나 자동이체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개월만 유지해도 시스템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20대의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유혹은 자동차입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차량 구매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당겨와 태워버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소비재이며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과 유지비는 여러분이 종잣돈을 모을 기회비용을 박탈합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한다면 월 소득의 10% 이내에서 유지비가 해결되어야 하고 할부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차량 가격의 20% 이상을 선납금으로 낼 수 있을 때만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빚덩어리일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섣부른 독립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 월세가 150만 원을 위협하는 지금 준비 없는 독립은 저축 여력을 0으로 수렴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 곁에서 1년이라도 더 머물며 그 기간을 시드머니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독립은 단순히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월치의 생활비와 예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철저한 예산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제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인생의 이벤트가 몰아치는 30대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30대는 결혼과 내 집 마련 그리고 육아라는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첫 번째 실수는 보여주기식 결혼 비용 지출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예식장과 스드메 비용만으로도 평균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여기에 예물과 신혼여행까지 더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결혼은 남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는 합의의 과정입니다. 하객 규모를 줄이고 보여주기식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는 것만으로도 신혼생활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두세 가지 항목에만 비용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30대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경조사비 지출이 급증하는데 이때 비상금 계좌가 비어있다면 결국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게 됩니다. 비상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도구입니다. 최소한 월 고정 지출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돈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비상금이 없다면 작은 파도에도 가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30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리한 내 집 마련, 이른바 영끌입니다. 대출은 자산 증식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집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유지 비용은 숨겨진 복병입니다. 단순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대출을 일으키기보다 내 소득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30대 후반에 접어들면 생활 수준을 은밀하게 올리는 실수도 빈번해집니다.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르면 보상 심리로 차를 바꾸거나 명품을 사고 구독 서비스를 늘리게 되는데 이런 자잘한 지출의 합은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 인상분의 50%는 반드시 저축이나 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0%만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딱 31만 결제를 미뤄보십시오. 대부분의 소비 욕구는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제 인생의 허리이자 전환점인 40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대는 아직 자산을 불릴 시간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노후 준비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40대의 첫 번째 실수는 연금 준비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 믿기에는 소득 대체율이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해 강제저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의지보다 시스템의 힘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40대는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망 그 자체보다 가장의 부재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과 실손보험 위주로 보장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남은 차액은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자산이 많든 적든 상속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보험, 연금,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 목록을 한 장의 리스트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만약의 사태에 가족들이 겪을 혼란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늦었다는 불안감의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테마주 급등을 쫓거나 검증되지 않은 코인에 전 재산을 거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확률은 언제나 냉정하며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 S&P 500이나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통해 시장 전체의 성장을 내 수익으로 가져오는 지루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결국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제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는 50대입니다. 50대에게 시간은 20대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이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급한 마음에 연금 계좌를 깨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 이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연금담보대출이나 인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해지보다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연금 계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50대는 안전지향적인 성향 때문에 주식 비중을 0으로 만들고 예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40년 이상 남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금만 보유하는 것은 내 자산의 구매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은퇴 시점에도 자산의 일정 부분은 주식이나 리츠와 같은 투자 자산에 배분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금리 부채는 반드시 은퇴 전에 청산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이자율이 높은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빚을 갚는 데에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금리가 높은 악성 부채부터 제거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50대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0대는 생애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일 가능성이 크므로 연금 계좌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받는 것만으로도 확정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는 자산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인출하고 쓰는 시기입니다. 60대의 첫 번째 실수는 계획 없는 자산 인출입니다. 은퇴 초기에는 해방감에 젖어 과소비를 하거나 반대로 돈이 줄어드는 공포 때문에 지나치게 긴축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자산의 4% 룰과 같은 인출 전략을 참고하여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만큼만 인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금 더 쓰고 나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수령액이 연 6%씩 감액되어 5년을 당기면 평생 받는 연금액이 30%나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씩 증액되므로
건강 상태와 소득 공백기를 고려하여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 문제로만 귀결되지 않습니다. 일이 사라진 공백을 쇼핑이나 TV 시청으로만 채우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빠르게 황폐해집니다. 돈이 적게 들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여 등 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후 급증하는 의료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실비보험 하나 믿고 있다가 간병비나 비급여 항목의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치매나 간병에 대비한 보장 자산을 점검하는 것은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20대의 빠른 시작과 기록, 30대의 합리적 소비와 현금 흐름 관리, 40대의 안전장치 마련과 자산 증식, 50대의 부채 정리와 절세 전략, 그리고 60대의 현명한 인출과 건강 관리로 이어지는 긴 마라톤입니다. 오늘 언급한 수많은 실수 중 단 하나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내년 그리고 10년 뒤의 미래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